안녕하세요.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이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먼저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강좌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부는 특수상대성 이론, 제3부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제4부는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제2부의 전체 구조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빛, 광속 그리고 에테르를 다루고 제2장에서는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을 알아볼 것입니다. 제3장에서는 고유 시간과 좌표 시간을, 제4장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 개념인 시간지연, 공간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을 다룹니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민코프스키와 4차원 시공간을,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코프스키와 광추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제2부의 첫 시작인 제1장, 빛, 광속 그리고 에테르입니다. 이 장에서는 특히 마이컬슨 몰리 실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실험은 에테르의 유령을 쫓은 물리학사의 가장 위대한 실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실패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1점 맥스웰의 예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과연 상수일까요? 1860년대 맥스웰은 전자기학을 통합하며 아주 놀라운 수학적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바로 전자기파, 즉 빛의 속도가 관찰자와 무관하게 고정된 값, 주로 계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식처럼 빛의 속도 g는 입실론 제로와 뮤 제로라는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식이 중요한 것은 전자기파와 빛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뉴턴 역학과 맥스웰 방정식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야기했습니다. 뉴턴 역학은 모든 속도가 상대적이며 누가 보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맥스웰 방정식은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며 시계는 관찰자의 상태에 대한 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물리학계를 뒤흔든 거대한 모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3점 에테르 가설이 등장합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므로 매질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가상의 물질인 에테르를 상정하게 됩니다. 에테르는 절대 정지 상태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대적 속도 차이에 따른 광속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빛의 매질인 에테르의 영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동일한 거리를 동일한 속도로 배가 이동할 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직각으로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마이컬슨 물리 실험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착상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4점 실험의 목적은 바로 에테르 바람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 지구는 우주의 에테르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셈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테르 바람에 의해 빛의 속도가 방향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실험이 고안되었습니다. 5점 실험의 구조는 간섭계를 활용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반투명 거울은 빛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두 개의 경로는 서로 직각이 되게 배치되며 되돌아온 빛들이 만나는 곳에서 관찰 장치를 통해 간섭 무늬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간섭계의 6점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에테르 바람이 분다면 바람과 나란하게 달린 빛과 수직으로 달린 빛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미세하게 다를 것입니다. 이 시간 차이는 빛의 위상을 어긋나게 하여 간섭 무늬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7점 정밀한 실험 과정을 위해 마이컬슨과 몰리는 외부 진동을 차단하려고 거대한 대리석판을 수은통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서서히 회전시키며 모든 방향에서 에테르 바람에 의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8점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무결과, 즉 널 리덜트였습니다. 간섭계의 방향을 바꾸어도 간섭 무늬의 이동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빛의 속도가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9점 결과의 의미는 바로 에테르의 실종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우주에 절대 정지 상태의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빛은 매질 없이도 전파되며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한 속도로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실험은 10점 과학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뉴턴의 절대 공간 개념이 뿌리째 흔들렸고 당시 물리학자들은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로런츠 수축과 같은 새로운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패한 실험은 고전 역학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11점 상대성 이론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제창했습니다. 에테르라는 가상의 존재를 버림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변한다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12점 요약 및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빛을 수직으로 나누어 다시 합치는 간섭계라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방향에 따른 빛의 속도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3점 과학사적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먼저 맥스웰 방정식의 빛의 속도 도출로 인해 고전 역학과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테르 가설과 마이컬슨 실험이 시도되었으나 에테르가 없다는 실험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 원리가 등장하며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구조 구성주의 인식론의 승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